서울 전셋값이 올해 들어 5% 넘게 오르며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5배가 넘는 수준으로 불장을 기록한 올해 매매 상승률에 육박합니다. 전세 수급 지수는 최악의 전세난으로 평가되는 2021년 초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보도에 차유정 기자입니다. 서울 성동구에 있는 대단지 아파트. 지난달 전용 84제곱미터 전세 신규 계약이 보증금 10억 9,500만 원에 체결됐습니다. 지난 4월에 9억 4천만 원의 세입자를 받았는데 2달 만에 1억 5천여만 원이 뛰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전세 물건도 굉장히 많이 없고 금액도 많이 상승해서 좀 거래가 쉽지는 않습니다. 소유자분들께서 가격도 많이 올리시고 계시고 소유자가 좀 우이시죠. 성동구의 다른 대단지 구평 전세 보증금은 지난달 13억 원까지 올라 석 달 만에 2억 원이 비싸졌습니다. 73주째 상승세를 달리고 있는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오름폭도 0.3%대를 유지하며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서울 전세 누적 상승률은 5.1%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5배 이상 높은 상황. 5.11%인 올해 매매 상승률과 비슷한 수준까지 높아졌습니다. 서울에서 거주하려는 임차 수요는 꾸준하지만 수년간의 착공 감소로 입주 물량이 대폭 줄고 갭투자 차단과 계약갱신 증가 여파 등으로 매물이 쪼그라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100보다 커질수록 집을 내놓는 사람보다 구하는 사람이 많다는 뜻인 전세 수급 지수는 최악의 전세난이 있었던 지난 2021년 초 수준까지 도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세 구하기가 별따기가 되자 젊은 층의 임차 수요가 매매로 이동하고 전세가가 집값을 밀어 올리는 악순환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이번 주 0.27% 오르며 73주째 오름세로 매매 전세 동반 상승세가 심화하는 상황. 전세 물량이 전체적으로 없다 보니까 사실 전세를 못 찾아서 매매로 전환이 되는 수요도 발생을 하면서 서울 외곽 지역 중심으로 매매 가격도 오르기도 하고요. 반도체 특수로 급등 중인 화성 동탄 아파트 값은 1.46% 올라 여전히 높은 상승세를 나타냈고 성남 수정구와 분당, 수원, 영통 등 경기 남부권 주요 지역 강세도 이어졌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15일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주요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동시에 묶었습니다. 핵심지의 대출 세금 문턱이 높아지고 시세 차익 투자가 불가해지자 우려했던 대로 매수세는 인접 비규제 지역으로 흘러갔습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고액 성과급 지급 결정은 결정적으로 수요를 폭발시켰고 정부가 결국 화성 동탄과 구리 용인 기흥구를 3중 규제로 묶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10.15 대책 이후 8개월 만에 추가 규제 카드로 LTV 상한 및 양도세 등 세금 규제가 강화되고 갭 투자가 차단됩니다. 주택시장 과열에 대응하기 위해서 화성 동탄, 용인 기흥, 구리 세 곳을 조정대상 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며 경기도는 같은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합니다. 최근 석 달 4% 가까이 오른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11% 넘게 급등해 전국 상승률 1위를 기록했고 반도체 셔틀버스가 다니는 이른바 셔세권 지역인 기흥구는 올 들어 6%, 구리도 7% 넘게 상승했습니다. 규제 지역 지정은 오늘부터, 토허구역은 5일부터 발효됩니다. 해당 지역 부동산에는 규제 직전 막판 거래에 나서려는 매수 매도 문의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당장 계약하겠다는 그런 문의는 공동중개 의뢰 문의는 굉장히 많은데요. 매칭할 수 있는 매물이 없어요. 규제가 시행되면 당장 시장은 숨고르기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대출 문턱이 높아지고 각종 세금 부담도 커지기 때문에 일단 매수세는 주춤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하지만 동탄 기흥은 대기업 종사자들의 실수요 여력이 강하고 구리도 서울 접근성을 바탕으로 실수요가 유지되는 만큼 거래 위축이 당장 집값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규제가 된다 할지라도 사실 여기 엄청난 앞으로 현금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 현금의 매수세가 충분히 규제 지역을 다 커버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미 동탄 등은 집값 급등에 따른 피로감이 높아진 가운데 추가 규제가 다소 뒤늦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부가 우려됐던 풍선 효과를 규제로 다시 틀어막으며 진화에 나섰지만 다음 풍선이 또 다른 인접지로 옮겨갈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 결국 장기적인 시장 안정을 위해선 신뢰할 만한 공급 로드맵과 일관된 정책 신호가 병행돼야 합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서울 강남구의 대단지 아파트. 전용 119제곱미터가 최근 41억 8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과의 전날인 지난 5월 9일 체결된 매매가가 40억 원 미치였는데 한 달여 만에 2억 7천만 원이 올랐습니다. 나서는 이제 적금부터 계속 계약되고 있는 상태인 건데 처음에는 이제 관망세로 조금 보다가 이제 찾는 분들 있고 계약되기 시작하고 지금 그런 모습이죠. 급매물 출회 여파로 11주 연속 떨어졌던 강남구 아파트값은 최근 한 달간 상승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지난달 11일 기준 마이너스였던 올해 누적 변동률은 현재 플러스 1%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2월 초 100을 기준으로 집값 변동을 확인할 수 있는 강남구 매매가격 지수는 지난달 첫째 주 98대까지 떨어졌다가 최근 100을 다시 웃돌고 있습니다. 서울 중저가 지역과 경기 남부 핵심 지역 강세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억누른 서울 강남의 집값 상승세마저 커지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향후 반도체발 유동성이 부동산 거품으로 이어지는 부작용까지 예견되자 정부가 부동산 증세를 공식화했습니다. 보유세 개편 핵심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공정가액 비율 조정은 종부세 과세 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을 높여 세부담을 늘리는 방식으로 시행령 개정만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3주택자 이상이 대상인 보유세 중과세 대상을 2주택자까지 넓히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보유세 인상은 투자 수요를 억제하고 수입이 적은 고령층이 세금 부담에 주택 규모를 줄이게 유도해 매물 출회를 끌어낼 수 있지만 과연 주택시장 흐름을 바꿀 정도인지 회의적 시각이 크고 무엇보다 보유세 인상이 세입자에게 전가될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고령자들이 많이 위치한 지역들, 강남권 주요 지역들도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집주인들이 이 부분에서 우위 부분들이 강하기 때문에 집주인들은 부분에서 이제 조세 전가를 충분히 할 수 있죠. 부동산 효심이 확인된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도 정부가 세제 강화를 강력히 공언하면서 곧 발표될 구체적인 조정 방식과 수위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어제 나온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니까요. 지금 서울의 전셋값이 4주 연속으로 0.3%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이게 2015년 11월 이후 10년 7개월 만에 발생한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장에서 보시면은 전세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현장 상황은 통계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고 봐야죠. 통계는 낮게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장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임대가 있는데 보통은 전세 월세로 생각하지만 중간 과정이 있거든요. 반전세가 많은데 최근에는 뭐 전세 5억에 월 50만 원, 월 100만 원. 예전에 없던 꼬리가 자꾸 달립니다. 근데 그거는 통계에 안 잡히죠. 전세 통계만 내기 때문에. 그러면 전세 통계만 보게 되면 보증금이 안 올라가는 집들이 많이 있거든요. 월세로 대체됐기 때문에 그런 통계까지 더한다면 실제로 훨씬 더 심각하고요. 또 하나 심각한 건 뭐냐면 매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물이 없는 거는 또 가격 지수에 반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가격만 올라가는 게 저 정도인데 월세로 전환되는 부분, 매물이 없는 부분까지 더한다면 우리 세입자들, 특히 이제 신혼부부들 이런 분들이 직접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현실은 훨씬 더 참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형 단지에서 전세가 한 건도 없거나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보도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저희가 그래픽으로 보여드린 걸 보면은 서울 아파트의 전세 수급 지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126.7까지 올랐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이게 뭘 뜻하는 겁니까? 전세 수급 지수는 이제 수요와 공급을 뜻하는 건데 이게 수치가 올라갈수록 구할 집이 없구나. 전세집 구하는 그러니까 수요보다 집이 부족하다는 걸 나타내는 수치인데 이게 항상 통계를 볼 때는 126이라고 보지 말고 흐름 자체, 추세 흐름을 보게 되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천천히 가랑비에 옷 젖듯이 진행이 돼도 세입자들은 부담스러운데 최근 단기간 거의 한 1년 만에 급격하게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느끼는 고통은 상당히 크고요. 굉장히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 전세 시장 살펴봤고요. 이거는 다 자연스럽게 월세 시장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서울 아파트 전월세 시장에서 5월 갱신 계약 비중 48.8%로 올해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전세와 월세가 같이 오르는 상황이라고 해요. 여기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잡아낼 수 있습니까? 어떤 걸 봐야 됩니까?
이게 좀 이례적인데요. 예. 과거에는 집값이 올라가게 되면 전세, 월세는 상대적으로 좀 안정되죠. 왜냐하면 전세, 임대 수요가 매매로 이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매매가 올라가고 집값이 안정이 되면 반대로 난 집 사지 말고 임대로 가야지라고 해서 전세, 임대, 월세 수요가 좀 늘어나는데 전세, 월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시에 올라가지 않고 항상 하나가 올라가게 되면 하나는 좀 안정되는 게 기존의 패턴이었는데 최근의 패턴을 보게 되면 이게 트리플 강세라고 하잖아요. 네. 매매도 강세, 그러니까 집값도 올라가고 전세도 올라가고 월세도 올라가는데 집에 매물은 또 없습니다. 이런 고통 상황이기 때문에 보통 신혼부부들이 이제 최근에 느끼는 게 집을 구하러 갔는데 일단 매물이 없는데 첫 번째 굉장히 놀라고요. 예. 1000세대 아파트에 매물이 한두 개 있는 경우들이 허다한데 이게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최근에 영종도도 다녀오고 남양주도 다녀오고 동탄도 다녀왔는데 공통점이 수도권 전체적으로 없습니다. 전세 매물이 없고 네네.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게 공통점인데 월세로 가려니까 월세 가격도 껑충 올랐습니다. 올 1월 대비 상승 속도가 너무 빨라요. 예. 전세 같은 경우에 뭐 2억 5천 부르던 게 갑자기 3억 5천, 4억 5천, 1, 2억 부르는 거는 기본처럼 됐고요. 월세 가격도 껑충껑충 뭐 150만 원 내던 게 250만 원 올라가고 외곽도 수백만 원대라고 하더라고요. 과거에는 올려도 조금씩 전세도 뭐 몇천만 원, 월세도 몇십만 원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그걸 훌쩍 뛰어넘는 수준으로 올라가서 안 되겠다. 집이라도 사야겠다라고 해서 집값을 알아보게 되면 또 집값도 껑충 올라갔기 때문에 이 트리플 강세가 우리가 숫자로 말로 트리플 강세로 느끼는 것보다 현장에 가보게 되면 아마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